세계적인 경매 회사 소더비의 국제 주얼리 팀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주얼리 경매를 진행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2011년 소더비 경매에 3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등장했습니다. 이 반지의 이름은 리즈 다이아몬드. 흔히 리즈라는 애칭으로 더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반지였는데요. 반지의 가격은 무려 101억 원으로 이는 예상가보다 무려 3배가 높은 가격이었죠. 이 반지가 높은 가격을 인정받은 것은 세계의 미녀로 불린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적인 여배우가 남긴 소장품이었기 때문인데요. 또 당대 최고의 배우인 리처드 버튼이 엘리자베스에게 선물한 반지였기 때문이죠. 300만 원이었던 이 반지는 불과 45년 만에 8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바로 세기의 섹스 심벌 마릴린 먼로가 조 디마지오로부터 받은 웨딩링이었기 때문인데요. 먼로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전 세계에서 캐럿당 단가가 가장 비싼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이 동그란 원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며 때론 구속의 상징이자 신분과 계급, 권력의 표식이었습니다. Will you marry me? 그 희귀성과 스토리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행이 변화되어 온 웨딩링.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영원의 링. 세계의 로맨스들과 함께해온 웨딩링에 깃든 문화사적 이야기를 추적해봅니다. 결혼이란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웨딩링인데요. 웨딩링을 서로의 손에 끼워주며 신랑과 신부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웨딩링의 존재는 특별한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웨딩링으로 프로포즈의 순간은 더욱 빛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반지가 영원한 약속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웨딩링의 의미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그 둘의 사랑의 약속의 증거물로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면서 선물을 주는 게 의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에 끼는 거는 그리스 시대부터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심장과 연결돼 있다 해서 그 의미 있는 결혼 반지라든가 약혼 반지, 그런 반지는 왼손 네 번째에 끼는 걸로 유래가 됐습니다. 웨딩링의 기원인 반지가 처음부터 아름다운 의미로만 쓰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반지의 유래는 고대 이집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 청동기 문명에서 발견된 반지는 금, 조개, 돌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돼 권력과 부의 상징물로 사용되었는데요. 반지의 원형은 태양의 신으로서 이 원을 몸에 지녀 왕권의 징표로 사용했습니다. 이때의 반지는 도구적 기능도 수행했는데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반지를 벗어 후계자에게 끼워줌으로써 권력의 승계를 공표했고 서신, 소유권 표식 등에 사용되는 인장으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신과 인간을 묶어주던 반지가 인간과 인간을 묶는 혼인의 징표, 웨딩링으로 쓰인 것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인데요. 고대 로마인들은 여자가 남자에게 소속된다는 뜻으로 철이나 구리 등으로 된 반지를 신부에게 끼웠습니다. 이는 일종의 계약 표시이자 구속과 소유의 의미였는데요. 또 고대 그리스인들은 넷째 손가락에서 나오는 특별한 정맥, 베나 모리스가 심장과 직접 연결되었다고 믿어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심장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에 웨딩링을 약지에 끼웠는데요. 지금까지도 약지에 웨딩링을 끼는 것은 이런 서구 문화의 영향입니다. 절대 권력의 징표, 족쇄의 의미로 쓰였던 반지가 사랑과 언약의 징표로 사용된 것은 유럽에서 교회 혼인에 쓰였기 때문인데요. 웨딩링의 전통은 크리스천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9세기 교황 니콜라오 1세가 결혼할 때 남성이 반지를 선물해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했고 그 후 웨딩링이 대중화된 거죠. 이에 따라 웨딩링의 유행도 변했는데요. 15세기엔 원석 보석을 단 웨딩링이, 16세기엔 금 세공인들이 개발한 두 개의 반지로 만들어진 진멜이란 새로운 스타일의 결혼 반지가,
18세기엔 양손에 왕관 장식이 달린 하트 모양의 보석을 잡고 있는 클라다 링이 유행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가락지가 부부 일심동체의 상징물로 여겨졌는데요. 신랑 댁에서 결혼을 청하는 납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가락지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손가락을 뜻하는 가락지는 두 짝으로 이루어진 반지를 이르는 말로 우리말의 반지는 가락지 반쪽의 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한 짝만 끼는 것은 반지, 쌍으로 끼는 것을 가락지라 부르며 혼인한 부인들만 가락지를 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웨딩링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우리나라의 서양식 결혼식이 들어오며 본격적으로 보석이 바뀐 현대 웨딩링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그 대명사로 불리는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링입니다. 두 링을 같이 끼시게 되죠.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의 특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뜻 자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제 결혼할 때 약속의 증거물로 서로 선물로 주고 받는 거죠. 다이아몬드 반지의 전형으로 알려진 것은 바로 이 티파니 세팅인데요. 다이아몬드를 연마를 해서 세팅을 올린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고요. 모든 반지에서 모티브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 디자인이 당분간은 계속 유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티파니 세팅은 다이아몬드를 더욱 돋보이게 해 오늘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아주 특별한 로맨스를 담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배우에서 한나라의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의 웨딩링인데요. 1954년 화보 촬영을 위해 모나코를 방문했던 그레이스 켈리는 그곳에서 왕자 신분이었던 레니의 3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레이스를 보고 첫눈에 반한 레니의 3세는 1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청혼했는데요. 그녀는 승낙의 의미로 1956년 자신의 영화에 이 반지를 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는 언제부터 웨딩링에 사용되기 시작한 걸까요? 다이아몬드가 반지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무렵으로 오스트리아의 맥시밀리안 대공이 프랑스 버건디 왕국 공주에게 청혼했을 때 사용한 반지가 최초였습니다. 이때부터 다이아몬드의 단단함과 둥근 반지의 밴드가 상징하는 영원성이 함께 어울려 왕과 여왕의 결혼식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등장했는데요. 왕과 귀족들만 지닐 수 있던 다이아몬드가 수세기를 거쳐오는 동안 대표적인 웨딩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정복당하지 않음이라는 그리스어 아다마스에서 유래된 다이아몬드. 어떤 산에도 침식되지 않고 섭씨 800도를 견딜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천연 물질로 어떻게 반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링을 만드는 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이아몬드가 생산되지 않아 가공하는 업체 역시 국내에 아주 드문데요. 힘들게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다이아몬드 원석을 샤린 머신에 넣어 수율을 얻고 다이아몬드의 커팅을 분석하는데요. 컴퓨터 모니터의 검은 면이 원석으로 가장 적게 손실하며 효율적으로 깎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다음은 마킹 작업인데요. 팔면체의 원석 다이아몬드를 2개로 쪼개 한 개는 최대 중량으로 나머지 한 개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을 긋는 작업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원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석이 있다면 마킹을 해야 되고 마킹이 끝나면 소잉을 하고 소잉 끝난 다음에 브로팅 과정 끝나면 폴리싱으로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폴리싱한 다이아몬드를 사린 머신을 이용해서 컷 그레이드를 감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원석을 2개로 쪼개야 하는데요. 다이아몬드를 절단할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밖에 없습니다. 부리로 된 얇은 톱날에 다이아몬드 분말을 발라 원석을 잘라냅니다. 이때 톱날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노련한 기술자가 아니면 원석이 깨질 위험이 많습니다. 분할 작업이 끝난 뒤 브루팅 작업을 통해 다이아몬드의 원형을 잡아주는데요. 공업용 및 합성 다이아몬드로 브루팅 기계에 고정된 다이아몬드와 마찰을 일으켜 다이아몬드의 외곽 부분을 둥글게 처리해줍니다. 폴리싱은 회전하는 무쇠 원판에 다이아몬드 분말을 발라 마찰을 통해 다이아몬드를 원하는 모양으로 연마하는 과정인데요. 이를 통해 정확한 각도와 대칭으로 다이아몬드의 58면을 만들어내고 최종 형태를 잡아줍니다. 과거에는 우리 연마사들이 커팅에 있어서 목축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지금은 살인 머신이라는 기계로 3D 스캔을 해서 보면 각면의 숫자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엑셀런트 컷뿐만 아니라 모든 다이아몬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살인 머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마지막 과정은 그레이딩으로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감정 과정인데요. 4C, 즉 투명도, 색상, 연마 상태, 무게의 기준에 따라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등급이 정해지는데 과거 육안으로 감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샤린 머신을 통해 손쉽게 감정이 가능합니다. 기계에 가공된 다이아몬드를 넣으면 화면으로 연마된 다이아몬드의 비율과 엑설런트, 베리 굿, 페어, 풀 등 등급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최고 등급인 엑설런트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결정하는 4C 중 유일하게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연마 단계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커팅이 중요합니다. 잘 연마된 다이아몬드는 환상적인 빛 효과를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세 가지 중요한 다이아몬드 특성으로 브릴리언스, 파이어, 신틸레이션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원석의 모양에 따라 여러 형태로 연마가 가능한데요. 물방울형, 에메랄드형, 보트형, 타원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모양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즉 원형입니다. 이 형태는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가장 반짝이게 만들어 오랜 세월 신부들의 사랑을 받고 가장 대중적인 기법으로 자리 잡았죠. 이상적인 커트로 완성된 브릴리언트 컷에서는 최상의 다이아에서만 볼 수 있다는 하트앤에로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하트앤에로우는 어떤 모양일까요? 네, 다이아몬드를 완벽한 비율과 대칭으로 커팅함으로써 다이아몬드 내에서 반사되는 빛이 크라운에서 에로우 현상 8개와 퍼빌리온에서 하트형이 8개인 특이한 방사상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한 스코프로 다이아몬드를 들여다봤는데요. 다이아몬드를 뒤집어 빛을 쏘면 이처럼 아름다운 하트 현상이, 반대로 다이아몬드를 똑바로 세웠을 땐 화살촉 모양인 에로우 현상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16개의 특이한 방사상 모양을 하트앤에로우 현상이라 부르는 거죠. 하트앤에로우 현상은 1980년대 일본에서 발견된 것으로 다이아의 58면 중 크라운이 33면으로 34.5도, 퍼빌리언이 25면으로 40.8도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비율로 연마된 최상의 다이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깎인 다이아는 최고의 등급을 받고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마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링과 결합해 영원의 상징인 웨딩링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웨딩링 제작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선 디자인 연구실에서 주얼리 아티스트들에 의해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는데요. 주얼리 컨셉을 바탕으로 작품을 스케치하고 수없는 변형과 수정을 반복해 하나의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최종적으로 디자인 스케치가 선정되면 다시 입체화로 제작되어지는데요. 작품 제작을 위해 입체화 그래픽 작업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깔끔하게 웨딩링을 3D로 구현해냅니다. 이렇게 CAD 작업으로 완성된 디자인은 공방으로 넘겨지는데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이곳. 장인들은 예물의 기초적인 형태를 만들고 섬세하고 정교한 공정으로 링의 형태를 잡습니다. 그리고 프롱을 만드는데요. 프롱이란 다이아몬드를 물고 있는 얇은 발들을 부르는 말로 프롱 세팅법은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을 최상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부님이 위한 다이아인데 이 다이아를 물리기 위해서 이 프롱을 만들고 있는 첫 작업입니다. 이게. 프롱에 연마한 다이아몬드를 넣고 발을 구부려 고정시키는데요. 보석 중 경도가 제일 높기로 유명한 다이아몬드. 그래서 긁힘에는 강하지만 의외로 강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데요. 쉬워 보이는 이 과정도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깨질 수 있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답니다. 다이아 거들에 정확하게 맞게 다이아 반지에 프롱을 깎아 다이아를 프롱에 올리고 다이아가 깨지지 않게 잘 조입니다. 이때 다이아가 흔들리지 않고 프롱과 일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이아를 프롱에 물립니다. 다이아몬드가 고정됐으면 마지막으로 링의 표면과 다이아몬드를 매끄럽게 광내는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긴 작업 끝에야 비로소 하나의 빛나는 웨딩링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이아몬드와 어울리는 웨딩링의 재료는 어떤 걸까요? 요즘 신랑 신부님들은 화이트 골드나 백금을 선호하는데 화이트 골드는 순금에서 이물질을 섞어서 합금을 만들다 보니까 좀 쳐다보면 색이 변하게 되므로 요즘 신랑 신부님들이 많이 백금을 요즘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웨딩링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커팅이나 중량, 등급이 아닌 자신의 눈과 머리, 가슴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본인만의 웨딩링을 선택하는 거겠죠? 인간의 생활과 더불어 7,0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웨딩링. 손 위의 공간을 장식하는 하나의 독립된 오브제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설정을 하는 중요한 장신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는 신부를 과시하고 부를 자랑하려는 욕심이, 시선을 붙잡고 싶은 욕망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약속을 증표로 남겨 붙들려는 소망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것이 있다면 웨딩링은 영원히 여성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그녀들의 손가락 위에서 빛날 거란 사실입니다.